믿기 어려울 겁니다. 무려 83년 동안 숨겨져 있던 니콜라 테슬라의 인터뷰가 깊숙한 아카이브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는 어느 대화를 남겼는데 그 기록은 SP 사라졌고 FBI에 의해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테슬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듣지 못해야 할 이야기, 신에 대한 진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생각의 에너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대학 강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발견된 겁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안보 제한 등급 열람 금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은 다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삶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943년 1월, 뉴욕. 밖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시계는 자정 정확히 12시를 알립니다. 책상 위에는 램프, 노트, 그리고 단정한 필체로 적힌 여러 장의 종이. 침대 위에는 세상이 거의 잊어버렸던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천재이자 비전가이자 괴짜. 기자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테슬라는 조용히 시선을 들어 마치 과학적 사실을 선언하듯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살아간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믿지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뜻인가요? 테슬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동입니다. 우리는 진동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스펙트럼의 일부이며 죽음은 단지 전환일 뿐입니다. 그는 감정에 기대지 않고 마치 공식을 설명하듯 담담히 이어갔습니다. 나는 별이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빛을 스스로 삼켜버리듯 사라지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는 걸. 형태만 바꿀 뿐이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도 에너지입니다.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젠가 과학이 이 사실을 증명할 겁니다. 물론 우리 생애 안에는 아니겠지만요. 기자는 본능적으로 녹음기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에 누군가 손을 대기라도 한 듯 치직 잡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랑할 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공기와 물, 심지어 별까지도 변화시킵니다. 나는 직접 보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반응합니다. 모든 것이요. 기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계속 손을 움직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에너지라는 말씀이신가요? 테슬라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감정은 우주를 구성하는 토대입니다. 인류가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더는 서로를 죽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는 기도하듯 아주 조용히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창밖에서 눈이 땅이 아니라 금속 위에 떨어진 것처럼 둔탁한 소리가 났다. 기자는 움찔했지만 테슬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늘날이었다면 이 말들은 에소테릭 비의학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1943년 당시에는 교회에도 과학에도 그리고 정부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선언이었다. 테슬라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화는 도청당했고 편지는 뜯어졌다. 그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무선 에너지 실험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전력을 전선이 아니라 공기 그 자체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달되는 건 전기만이 아닙니다. 의식도 전송될 수 있습니다. 기자의 손이 멈췄다. 의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 기억, 감정까지도요.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주파수만 바뀔 뿐입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포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복원할 수도 있죠. 그는 말을 멈췄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램프만이 작게 지직거렸다. 잠시 후 테슬라가 덧붙였다. 나는 시도해봤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말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죠. 기자의 등줄기를 한기가 훑고 지나갔다.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녹음은 절대로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종류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고 한참이 지나서야 숨을 내쉬며 말했다. 도대체 무엇을 시도하셨다는 겁니까? 테슬라 선생님?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눈이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듯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말했다. 지구 전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태양을 만들고 싶었어요. 기자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웃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선을 쓰지 않고 석유도 석탄도 없이 오직 지구의 심장과 공명시키는 방식으로 행성 전체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약간 지친 듯도 했다. 그런데 눈빛 속에서는 아이 같은 경이로움이 번쩍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잠시 멈췄다. 그들은 권력을 잃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 전류처럼 무겁게 걸려 있었다. 어디선가 벽 너머에서 스위치가 딸깍하며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자는 또다시 움찔했다. 순간 복도 어딘가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기묘한 기척이 느껴졌다. 테슬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계산에 따르면 지구는 살아있습니다. 지구는 숨을 쉬고 맥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리듬과 조화를 이루면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무언가에 귀를 기울이는 듯 눈을 감았다. 나는 거의 도달했었습니다. 정말 아주 가까웠죠. 기자는 침을 삼켰다. 램프의 불꽃이 흔들렸다. 공기는 마치 천둥이 오기 전처럼 무겁고 짙어졌다. 그들은 내 편지를 열어봅니다. 테슬라가 조용히 말했다. 내 말을 엿듣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도 결핍도 없이 사는 방법을 보여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 폴더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 도면들, 수식들이 가득했다. 그중 한 장에는 구름을 향해 솟은 거대한 탑의 그림과 함께 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선라이트. 이 장치라면, 그가 말했다. 밤을 낮처럼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기 자체의 에너지로 도시들을 공급할 수도 있었죠. 나는 그것을 콜로라도에서 시험했습니다. 지구는 반응했어요.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신의 숨결과도 같았습니다. 기자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손끝까지 떨렸다. 그렇다면 왜 실험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에너지는 곧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루기 위해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세상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그는 종이들을 쓰다듬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를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다. 나는 내가 만든 발명품들이 무기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벽 뒤에 누군가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아주 낮게 말했다. 기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램프의 지직거림 사이로 누군가 숨을 쉬는 것 같은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테슬라는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도 나는 흔적을 남길 겁니다. 인류가 성숙해지면 그들이 찾아낼 거예요. 나중에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방 안에서 정체불명의 도면을 포함한 문서들이 발견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FBI 요원들에 의해 압수되었다. 몇 시간 후 요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금고를 열고 모든 것을 가져갔다. 설계도, 노트, 그리고 테슬라가 에테르의 심장이라고 부르던 작은 금속 실린더까지. 그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는 1년 뒤 행방불명되었다. 신문사는 폐간되었지만 서명도 날짜도 없는 인터뷰 사본 한 부가 남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치 미래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100년 뒤 사람들은 암흑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테슬라는 말했다.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 중력, 의식의 근원입니다. 그날이 오면 과학은 기도가 될 겁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바로 그때 벽 뒤 어딘가에서 둔탁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녹음 장치가 다시 켜진 것 같은 소리였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신은 구름 위에 앉아있는 늙은 남자가 아닙니다. 신은 에너지입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빛처럼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땅에도 별에도 우리가 들이쉬는 숨결 하나하나에도. 기자는 노트에 적었다. 그는 예언자처럼 말한다.
테슬라는 미소 지었다. 예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가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귀가 멀었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불꽃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희미한 번개 같은 불빛이 흔들렸다. 그 순간 기자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기자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테슬라는 점점 더 작은 목소리로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듣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속삭였다. 나는 별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은 죽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그것들 중 하나를 검은 별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 빛은 너무나 밀도가 높아서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작아 보이는데 그 자체는 태양계보다 무겁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램프는 무언가에 반응하듯 흔들렸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테슬라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하나의 문이죠. 그 문 너머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기자는 숨도 잘 쉬지 못한 채 물었다. 무엇의 시작입니까? 사후 세계의 삶. 테슬라가 대답했다. 진짜 삶, 육체의 삶이 아니에요. 시간의 삶도 아닙니다. 오직 에너지의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다. 누군가 죽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슬픔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우주의 고통입니다. 그의 말은 재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기자가 숨을 내쉬며 물었다. 그러니까 우주가 고통을 느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고통받아요. 죄 없는 이가 죽으면 그 메아리가 별들에까지 닿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울려 퍼지면 우주 공간 자체가 떨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입자의 끝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선한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실제로 그 고통을 몸으로 느낍니다. 내 마음이 조여오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그 빛이 희미해지면 온 세상이 함께 어두워지죠. 기자는 메모했다. 우주적 규모의 공감. 테슬라는 계속 말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다의 파도처럼 근원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동안 모습이 드러났다가 다시 사라질 뿐이죠. 하지만 본질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마치 물리학자가 공식을 설명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죽음은 없습니다. 전환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기자는 침을 삼켰다. 하지만 선생님은 과학자이시지 않습니까? 신념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나요? 테슬라가 눈을 떴다. 그의 눈 속에서 램프의 불꽃이 흔들렸다. 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이 번개, 진동, 플라스마와 함께 일해보면 깨닫기 시작하죠. 빛은 살아있습니다. 빛은 기억합니다. 그는 지친 듯 거의 아버지 같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나는 빛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물질이 태어날 때 전기가 어떤 냄새를 풍기는지 압니다. 우리 주변 모든 것은 음악이에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우리는 다시 듣게 되죠. 방은 너무 조용해져서 떨어지는 눈의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신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속삭였다. 무언가입니다. 모든 것이 생겨난 그 빛, 그것은 판단하지도 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가 램프를 바라보았다. 램프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천천히 깜빡였다. 기자는 몸을 떨었다. 그러니까 물질이 살아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테슬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당신들이 죽은 돌, 금속, 공기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모두 살아있어요. 모든 것은 진동합니다. 단지 각자 다른 주파수로 진동할 뿐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 주파수만 바뀝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전체의 일부로 남아요.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했다면 전쟁도 공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일부를 죽이는 것이니까요. 기자의 등골을 따라 서서히 한기가 기어올랐다. 테슬라는 이미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잇고 있었다. 선과 악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건 물리입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얗고 고요하고 마치 별에 재가 떨어지는 듯했다. 선은 조화를 만들고 악은 공명을 파괴합니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면 우주의 주파수를 깨뜨리게 되죠. 그러면 우주는 병으로, 재난으로, 고통으로 반응합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고통입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듣기라도 하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모든 건 복원될 수 있습니다. 파괴를 멈추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언젠가 인류는 이 음악을 듣게 될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겠죠. 신은 저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몸을 돌렸다. 번개처럼 맑고 직선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하나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포착하고 싶었어요. 기자는 고개를 들었다. 장치라니요. 의식 공명기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생각의 잔여 에너지, 모든 인간이 남기고 가는 진동의 흔적을 포착할 수 있는 장치죠. 나는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두려워했죠. 그리고 곧 요원들이 와서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곤 말했죠. 잊어라. 기자가 물었다. 그래서 정말 잊으셨습니까? 테슬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머금은 채였다.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너머의 소리, 죽은 자들이 사는 곳에서 들려오는 그 진동을.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파수를 바꾼 것뿐이죠.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가로등 불빛 속에서 눈은 보이지 않는 태양이 켜진 듯 희미하게 빛났다. 내가 번개를 다루던 시절 깨달았습니다. 번개는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는 지성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기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성이라고요?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주는 생각합니다.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별이 폭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들이마심이고 이어지는 내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호흡의 일부죠. 그는 램프를 바라보았다. 불꽃이 마치 스스로 숨을 내쉬듯 흔들렸다. 나는 빛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시인이 아니라 공학자로서 세계와 세계 사이의 문을 열고 물질의 에너지를 녹여 그것을 원래의 주파수로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워했죠. 그들은 빛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밤은 서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밖에 눈보라 역시 잦아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램프 하나가 떨리듯 불을 밝히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기자는 깨달았다.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테슬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불꽃만 바라보며 사람에게가 아니라 시간에게 말하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겠지만 그는 낮게 말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도 깨어나지 않을 것이고 과학으로도 깨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깨우는 건 오직 빛입니다. 기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떤 빛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 아주 오래된 것. 한때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불렀지만 곧 잊어버렸죠. 우리는 도시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면서 스스로를 잃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일은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되돌리는 것이었죠. 그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불꽃이 그의 눈 속에서 오래된 거울처럼 반사되었다. 언젠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진리를 위해 서로를 죽이는 일을 멈출 때, 그리고 진리가 책에도 사원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진동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빛의 시대 말입니까?
기자가 물었다. 그건 언제 오나요? 테슬라는 허공을 바라보았다. 100년 안에 어쩌면 그보다 더 이르게 사람들은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그들은 다시 기억하게 될 거예요. 소리로 치유할 수 있고, 빛으로 영향을 얻을 수 있고, 생각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파괴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는 말을 멈췄다. 밖에서 바람이 살짝 흔들렸다. 램프의 불꽃도 그와 함께 숨을 쉬듯 흔들렸다. 그들은 이걸 막으려 하겠죠. 테슬라가 덧붙였다. FBI, 정부, 종교단체, 권력에 매달린 모든 세력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에너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려움이야말로 그들의 먹이니까. 기자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속삭였다. 그러면 빛이 승리한다는 말입니까? 테슬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지난 뒤에야 빛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은 고통을 거칠 것이고 병과 상실을 겪겠지만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신은 우리를 구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나는 그날을 보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살아남아 그들에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사라지더라도 내 공식들은 공기 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내 생각들은 에테르 속에 남겠죠. 에너지는 결코 죽지 않으니까. 램프가 떨렸다. 불꽃이 한순간 더 밝게 타올랐다. 테슬라는 마치 음악을 듣는 사람처럼 그것을 바라보았다. 내가 죽을 때 그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그건 바람이 아닙니다. 나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다른 주파수일 뿐입니다. 기자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테슬라는 일어나 그의 손을 내밀었고 단단히 악수했다. 두 사람의 손바닥 사이에 희미한 방전이 스쳤다.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빛은 살아있으며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는 손을 놓고 미소 지었다. 이 인터뷰 누군가가 과연 실어줄까요? 기자는 시선을 떨구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부드럽고 거의 아이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요. 조금만 더. 그들이 잠들어 있도록 둡시다. 빛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을 테니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뉴요커 호텔의 방에서 니콜라 테슬라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협탁 위에는 그때 그 램프가 놓여 있었다. 유리 표면에는 빛이 지져낸 듯한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옆에는 짧은 메모 한 장. 서명은 없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단지 주파수를 바꿀 뿐이다. 몇 시간 후 FBI 요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금고를 열어 설계도, 공식, 편지까지 모든 것을 가져갔다. 사건은 즉시 기밀로 분류되었다. 보고서에는 단 한 줄만 남았다. 국가적 중요사안, 기밀 등급. 인터뷰를 했던 기자는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아르헨티나에서 목격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후 한 오디오 녹음이 세상에 떠올랐다. 잡음, 지직거림, 그리고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조용한 목소리. 인간은 육신 속에 갇힌 빛이다. 육신이 희미해지면 그 빛은 근원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하나이고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모든 것은 영원하다. 테이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43년 1월 미합 중국 정부 소유. 지금 그 복사본들은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속삭인다. 인류가 준비되면 빛은 돌아올 것이다. 그때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단지 듣고 기억할 수 있을 뿐이다. 허락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남자. 그들이 두려워했던 천재, 니콜라 테슬라의 말을